저는 여기 그림에도 있다시피 개복치거든요. 뭐만 있으면 멘탈 터져서 울고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1년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.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시기별 학습 방법을 다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저는 그 내용은 이제 과감하게 다 생략을 했고 제 성향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 극복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 문제는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 딱 봤을 때 별로 수험 생활하기 좋아 보이는 성향은 아니죠. 근데 이거 각자 다 극복 방안이 있었을까?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로 저는 반쪽짜리 재수생이었어요. 처음이 학원에 올 때 이미 인강으로 수업을 들었다 보니까 타이틀은 재수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왔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오히려 초수 선생님들이 카페에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저보다 학원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학교 생활하고 학원에 던졌는데 너 이제 재수생이니까 너는 그래도 기본이 좀 있겠다.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압박도 좀 크고 불안도가 컸어요.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직강에 와서 그냥 주변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막 다 물어봤어요. 여기 다 전문 상담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친절하시거든요. 제가 막 가서 선생님 단권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선생님 이거 스터디 저 조언을 못 찾겠는데 어디 가서 찾으면 되죠?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다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선생님들도 혼자 여기 학원에 왔다 하셔서 두려워하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직강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고 주변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재수할 때 초수 때는 그냥 가장 저렴한 교수님 수업을 들었거든요. 금전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서. 그래서 재수를 준비를 할 때는 어떤 커리큘럼을 따를 것인가도 저에게 되게 큰 문제였어요.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을 들어보고 저는 적중률 이런 거 관계없이 저랑 가장 잘 맞는 교수님을 선택을 했거든요.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년에 한참 적중률이 정말 떨어져서 다들 듣지 않는다는 믿고 거른다고 말하던 그런 교수님 걸 들었는데 저는 그 교수님이 너무 따뜻하고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1년 내내 되게 많이 의지가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학 점수도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도 전공은 이미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진영 교수님 커리큘럼을 잘 믿고 따라오시고 교육학은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 선생님들의 OT 강의를 들어보시고 좀 적중률이나 그 교수님의 소문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이랑 잘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재수생이다 보니 이제 대학은 졸업을 해버렸고 직장은 없고 돈은 못 버는 상태로 백수인데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나는 된다. 내가 안 돼요. 누가 되겠느냐. 이런 마인드 컨트롤과 함께 전공 조교를 신청을 했었어요. 왜냐면 최소한 내가 이거 전공 조교를 하게 되면 혜택 중에 하나가 여기 학원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강의료를 내가 스스로 번다는 느낌도 있었고 조교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좀 같이 조교 조건 중에 하나가 최소한 재수 그러니까 1년 이상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라서 베이스가 깔린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선생님들한테 정보도 많이 얻고 선생님들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저는 장의존형 학습자예요.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스스로 구조화하는 거에 되게 취약하잖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주변 사람들이 놀면 나도 놀고 싶은데 하고 따라가서 놀아버리고 자료 정리해보겠다고 막 쌓아놓고 막상 쌓아놓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는 모교 도서관 졸업생 출입증을 발급받았어요.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자기의 모교면 무료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도서관 발급받고 내 자리를 지정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사물함에 그냥 제가 활용하는 책을 다 가져다 넣어버렸어요.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가야 되고 하에 가서 앉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보조교재까지 전부 다 단권화해서 이 한 권만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.
저희 이진영 교수님 교재도 본교재 말고도 마인드맵이나 한끝 이렇게 좀 다양한 교재들이 있잖아요. 저는 이것들마저도 따로 보려고 하니까 잘 못 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8권으로 나눠서 본교재 뒤에 기출문제를 붙이고 이렇게 그 주에는 그 책 한 권만 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어요. 복습할 때도 그 책만 활용하고 이렇게 그 책 안에다가 한끝이나 마인드맵도 다 정리를 해버려서 수업 내용은 검정펜, 핵심 내용은 빨간펜, 스터디 내용은 파란펜 이런 식으로 해서 출처만 구분을 하고 한 것만 보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스마트폰 거의 중독 수준이었어요. 지금도 무음 상태로 두는데도 그냥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다 받고 카톡은 오면 최소 5분 안에는 다 읽거든요. 근데 심지어 조교 업무와 스터디 인증을 해야 되니까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. 처음에는 사물함에 넣어두려고 해봤죠. 근데 사물함에 넣으니까 오히려 사물함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. 어떡하지 하다가 두 번째 찾은 게 공부 어플인데요.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잠금 어플을 활용하면 각자의 약간 보상 같은 게 있어요. 어플마다.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것 중에서는 열품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랑 같은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뜨거든요. 내가 막 2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 막 18시간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집 가고 싶다가도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조금 해야겠는데? 약간 그런 마음도 들고 경쟁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 정말 동기유발이 되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20시간 공부한단 말이야? 그럼 나도 안 자고 공부해야지? 약간 이런 식으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어플을 좀 추천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어플은 이제 스터디 헬퍼라는 걸 저는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앞에 거는 약간 경쟁을 하는 느낌이라면 이건 혼자만의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잠금 시간에 따라서 저기 주전자 같이 생긴 물 주는 저기 안에 물이 쌓여요. 그럼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무를 키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를 만드는 게 나에게 보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어플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다른 친구랑 1대1로 스터디 메이트를 맺을 수 있어요. 그럼 스터디 메이트를 맺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 그 친구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. 이 사람이 공부를 시작했다. 제가 공부를 끊으면 이 사람이 공부를 끊었다. 이렇게 다 연락이 가요. 모든 게.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 너 뭐 하냐? 너 왜 또 딴짓하냐?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주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조금 부끄럽잖아요. 아는 사람한테 내가 계속 논다는 걸 들키는 게. 그래서 휴대폰을 조금 덜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 말고도 다양한 어플들이 있지만 각자 성향에 맞는 잠금 어플을 하나 활용하시면 스마트폰을 되게 끼고 사시는 선생님들도 스마트폰과 잠시 멀어져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정말 체력이 약해요. 원래도 빈혈이 있어서 그냥 조금만 운동 심하게 하면 쓰러지고 심지어 올해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취를 시작했다 보니까 밥을 안 챙겨 먹는 거예요. 아침 당연히 안 먹고 아침 겸 점심을 한 끼 먹고 저녁 안 먹고 야식 먹고 이렇게 해서 1.5끼를 먹었어요. 그러면 체력 당연히 바닥치겠죠? 거기다가 운동도 안 해. 걷기, 숨쉬기 외에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로 갈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정신력으로 버티지만 뒤로 갈수록 저의 체력을 받쳐주지 못하면 계속 앉아서 졸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시도를 했지만 저는 실패를 했고 선생님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중 비타민 영양제 복용이나 또는 운동 둘 중 한 가지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로서는 운동을 가장 베스트로 추천하고 싶은데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운동하라고 하면 피곤하고 운동하느라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 최소한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제라도 챙겨 드시면 후반기에 가서 체력을 좀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섯 번째는 선생님들이 MMPI를 지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9번 척도가 경조증이거든요. 저는 실제로 좀 높았어요. 그게 경조증이 되게 높은 편이어서 차분히 앉아서 한 자리에서 오래 집중하는 거를 못하고 계획은 정말 열심히 세우고 막 한 10개 세워놓고 막상 하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
자석을 도서관 안에서 자석을 조금 옮겨 다녔어요. 어쩔 때는 뭐 노트북석에 앉아보기도 하고, 어쩔 때는 창가 자리에 앉기도 하고,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큰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주면 조금 그래도 집중력이 길어졌고, 키즐렛이라는 어플을 또 활용을 했었어요. 이 키즐렛을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스터디할 때 많이 언급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, 어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켜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카드 형태로 돼서 뭐 주간식, 카드 맞추기, 테스트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이동하면서 클릭해서 공부할 수 있고,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도서관에 이렇게 방랑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 짜투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계획은 많으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최소 계획량이랑 최대 계획량을 따로 정했어요. 먼저 최소 계획량에는 스터디 과제를 먼저 밀어 넣어서 이 스터디 과제 3개를 다 하지 못하면 난 오늘 집 안 간다. 그래서 실제로 못해서 새벽 3시까지 있었던 적도 있고요. 대신 최소 계획량을 세우면 집에 갈 수 있게 해주고, 최대 계획량을 세우면 그때는 보상을 줬어요. 제 스스로에게 그 다음날 영화를 한 편 보러 간다거나, 아니면 그날 하루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,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획을 세우고 다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절을 했습니다. 앞에까지는 제 특성이었고, 여기는 제가 여기 학원 와서 알게 된 되게 유용한 도구들인데요. 다들 단거나 하시잖아요.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거 풀테이프랑 문서 대장기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거든요. 전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가위질하고 풀칠했는데, 풀칠하면 손에 다 묻는데 저거 캡식 풀테이프 쓰시면 양면 테이프를 화이트 형태로 해놓은 거라서 책에 붙일 때 되게 유용하고, 문서 대장기 있으면 가위질 안 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2개 활용하셔서 단거나 하시면 시간도 많이 단축되실 거예요.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약간 시국인지라 제가 추천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이게 암기펜 세트거든요. 여기 이게 한쪽은 이제 형광펜으로 돼 있고 한쪽은 얇은 펜으로 돼 있는데, 둘 다 저 빨간 색깔 판으로, 암기판으로 가리면 그 글자가 안 보여요. 그러니까 빈칸 뚫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바로 옆에 있는 저 회색 펜으로 다시 그 형광펜을 끄면 그 부분이 다시 지워지거든요, 형광펜이. 그래서 자기가 이미 이 부분을 다 외웠다면 그걸 지우고 또 다른 부분을 가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, 네, 암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저에게 도움이 된 것들인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던 아침 착석 인증 스터디였어요.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착석 인증을 하면 그게 도움이 됐고, 2번째는 멀리 놀러 나갈 순 없으니 밥 먹으러 가면서 짧게 이렇게 학용품 쇼핑했던 거, 그냥 밤에 잠시 산책 나갔던 거, 너무 공부 안 되면 카페에 가서 브런치 먹으면서 공부했던 거,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었던 거,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좋은 스터디원이나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거, 이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여기 앉아서 합격 수기를 들을 때는, 올해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수험 공부를 시작할 거면 뭐 건강도, 가족도, 사랑도, 친구도 다 잃을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겁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어떡하지? 나도 그런 거 아닐까? 이미 없는 건강 더 잃는 거 아닐까?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저는 올 한 해 선생님들에게 공부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또는 작은 행복을 전부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공부에만 목매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를 맞고 큰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되 틈틈이 쉴 때는 쉬시고 자기의 작은 즐거움을 챙기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선생님들의 올 한 해 수험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